안녕하세요. 에너지 충전소 강민정입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없이는 친구 사귀기도 참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SNS 계정이 없으면 연락도 힘들고 또 소통도 힘들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어떤 SNS를 사용하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의 연령대를 알 수 있다는 흥미로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KT경제경영연구소와 나스미디어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또 트위터 등의 세대별 이용률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연령별로 10대는 88%가 페이스북을, 20대는 91%가 페이스북을 사용한다고 밝혔고요. 반대로 30대에서 50대까지는 카카오 스토리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30대는 70%가, 40대는 66%가, 그리고 50대는 71%가 카카오 스토리를 사용한다고 하고요. 반면 연령에 상관없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한 메신저는 예상하시다시피 카카오톡이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98.6%의 이용률을 보였다고 하네요.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약자인 이 SNS, 유용하게 사용해서 새로운 소통의 창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에너지 충전소 통해서 여러분의 투자 전략 짜드리고 또 성공 투자의 창구가 역시 되드릴 텐데요. 오늘의 투자 전략 코칭해 주실 황대현 위원을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NS를 보면 그 사람의 연령대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네. 위원님은 어떤 SNS 사용하시나요? 이 통계치를 보니까 정확하다고 보는데요. 네. 저도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정말 이제 뭐 이 카카오톡 SNS 하다 보면은요, 여기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뭐 카카오 스토리는 제가 아직 안 해봤는데 저번에 해보니까 상당히 너무 많이 오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정적으로 안 했는데 어쨌든 카카오톡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이런 환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과거 문자의 그 시대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카카오의 위력이 국내에서 그만 커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페이스북도 활용은 하고 있지만은요. 네. 그래도 가장 많이 쓰는 게 카카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제 주변에 한 친구 정말 과감하게 카카오를 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이쪽에 자기가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하지 않고 아마 그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생각을 하는지 하지 않겠다는 친구도 간간히 나오는데 어쨌든 저희 생활에 이러한 SNS를 활용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이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뭐 개인 정보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SNS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요즘 같은 자기 PR 시대에 참 좋은 도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도 에너지 충전소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깨워드리고 교양 욕구를 팍팍 채워드리는 교양 충전소 시간입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전 세계 재밌는 영상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소식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20년 전 부천 부명중학교에서 스승과 제자로 만났던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흥 장곡고등학교의 교장이 돼 있는 이춘원 씨와 그의 학생들인데요. 세월이 흘러 사제가 만나는 일이 새삼스럽진 않지만요. 이 교장에게 1998년 졸업생들은 조금 더 특별하다고 하네요. 당시 체육교사로 근무했던 이 교장은 스쳐 지나가는 제자들과의 인연이 아쉬웠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모습을 영상에 담은 뒤에 20년 뒤 TV 광고를 낼 테니 꼭 다시 만나자라는 조금은 뜬금없는 약속을 했는데요. 처음엔 그는 일개 교과목 선생님을 아이들이 기억해 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떠나보내는 아이들이 눈에 밟혀 그리움을 담는 작업이었다. 나 혼자만의 짝사랑이라고 생각했다고 이 교장은 밝혔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지상파 방송사의 문을 두드렸는데 당시 찍은 영상 광고가 떡하니 전파를 타면서 그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20년 전 약속을 잊지 않고 제자들과 상봉한 가슴 따뜻한 선생님, 또 그런 선생님께 큰 절을 올리고 스승의 은혜를 불러들인 학생들. 이 훈훈한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감동을 주고 있네요. 네, 이런 선생님이 진짜 스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멋있는데요. 위원님은 좀 이런 선생님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예, 과거에 이제 그 스승이라는 개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요새 스승보다는 이제 교사 이런 그 어떤 그 이미지가 있는데요. 상당히 존경하는 선생님도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요, 상당히 그 영화 같은 스토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20년 뒤에 만나자. 그래서 그것을, 지켰다는 부분. 그래서 교장 선생이 돼가지고 됐다는, 아마 그 영화의 스토리도 과거에 한번 있었지 않나 이렇게 좀 보는데요. 상당히 훈훈하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저도 반면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강앵커랑 우리 그 20년 뒤에 네. 이제 이 자리에 우리가 계속 앉아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계속 우리가 이런 연이 이어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훈훈하고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참 사람이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하고 그립고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훈훈한 동영상으로 함께 해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소식도 영상으로 만나보실게요. 생애 처음 딸의 눈동자를 보게 된 생맹 아빠가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끝내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는 영상이 누리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공개된 이 영상에서는 태어나 한 번도 제대로 색깔을 보지 못한 생맹 남성이 처음으로 본 세상의 색채에 감격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그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누나에게 생맹용 안경을 선물 받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일반 선글라스인 줄 알고 아이들과 장난을 치다가 안경을 쓴 순간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감격했는데요. 주변의 나무 이파리와 거리의 색깔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는 남성. 놀라운 광경에 빠진 그는 연방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보고 또 봅니다. 감격에 겨워하는 남자에게 누나는 아이들의 눈을 봐라고 말을 하는데요. 초롱초롱한 딸의 눈동자 색깔을 처음 본 남자는 오래 바라보지 못하고 이내 돌아섰습니다. 딸에게 더 이상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기 때문. 그리고 뒤돌아 눈물을 훔치던 남자는 딸을 품에 꼭 껴안으며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행복에 어쩔 줄 몰라 했다고 하네요. 또 이어서 집 앞에 형형색색의 꽃을 바라보던 이 남자는 결국 주저앉아 눈물을 왈칵 쏟았다고 합니다. 네, 영상 보니까 정말 색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원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저분은 잊지 못할 하나의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생명에서 색깔을 볼 수 있다는 것.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아기의 눈을 봤을 때요, 상당히 평화롭다는 느낌인데 딸의 눈을 봤을 때 상당히 그런 여러 가지 색깔로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좀 감격스럽겠어요. 저도 보면서 좀 뭉클하더라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이 상당히 발전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하나는 너무나 상당히 간격이라 그럴까요? 저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뭉클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또 반면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세상이 참 발전하고 있구나. 제가 어제 TV에서요. 네. 옛날에 이제 우리 어렸을 때 꼬부랑 할머니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노래도 있잖아요. 네. 그만큼 농촌에 가면 이렇게 허리가 휘어진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많이 줄었다 그러는데요. 어제 TV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약간 꼬부랑 할머니인데 70도 정도 이렇게 숙였던 이러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큰 시간도 아니고요. 병원에 수술 받고 나니까 똑바로 쓰더라고요. 하나의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바로 의술 또 세상이 많이 발전한 게 아닌가 봅니다. 어쨌든 저 생명 아저씨가 이게 안경을 끼고 세상을 다시 새로운 걸 볼 수 있다니 정말 저도 뭉클하고 정말 간격이 복받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듭니다. 상당히 아주 훈훈한 동영상이었습니다.
네, 기술의 발전 덕에 정말 색깔을 형형색색의 색깔을 전부 볼 수 있게 된 이 생맹 아빠의 영상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작은 일에도 만족할 줄 아는 화요일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종목 충전소 통해서 오늘의 오후 중계 시황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 오후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6월 7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1시 1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일간의 연휴를 지내고 오늘 개장을 한 코스피인데요. 분위기 매우 좋습니다. 2,000선 넘어 개장했는데 아직까지도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네요. 전일 대비 20.62포인트, 등락률로는 1.04포인트 상승한 2,007.69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거래소 시장의 동력이 뭐라고 보시나요? 6월 달에 들어오면서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악재 선반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장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주변에 그 상당히 그 악재는 많지만 그동안에 이런 악재들이 선반영이라는 부분이 아마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 어제 앨런이 미국 경제가 이제 뭐 서서히 그 회복이 되고 있고 금리 인상의 사실화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미국에서 일단은 이제는 금리 인상보다 경제 회복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시장의 흐름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그 주식시장도 아마 이런 악재 선반영, 과거에 여러 가지 실적의 부진이라든가 이러한 악재들이 선반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가 뭐 바닥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주가에 그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는데요.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좀 본다면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지수가 이제 20포인트 상승을 좀 해주고요. 또다시 우리가 이제 그 상징적인 운위적인 그 표현이지만 특히 이제 아시아권의 우리 그 사람들은 이제 이런 숫자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100, 200, 300. 바로 오늘 2,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어떤 그 2,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또다시 기대감이 높아지겠고 이것은 결국 투자 심리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좀 보여주지 않겠나. 주변 환경 좋지 않은데 왜 주가가 뜨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선반영이라던가 이런 기대 심리가 주가에 반영된다 보고요. 일단 오늘 상당히 그 철강 업종의 그 상승이 아주 눈에 띄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무려 그 무거운 주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6%대나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외에 이제 현대제철 또는 현재 뭐 고려한 이러한 철강 소재 산업들의 그 주가의 반등 이것은 경기에 대한 어떤 바로미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단면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다른 업종들 봤을 때 뭐 건설 업종의 그 반등 또 증권 업종의 반등이지만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이라는 개념이 오늘 업종별 흐름에 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철강 그동안에 상당히 무거웠던 주식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많이 빠졌죠. 그래서 오늘 반등의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선순환에 대한 그 기대가 강화보다는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요. 예, 일단은 바로 이제 그 5월 중순 하반 이후에 주가는 그 계속 반전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거래량이었습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최근에 평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중단기 이평들을 완전히 그 우리가 이제 골든 크로스라 그러잖아요. 이런 그 흐름이 나타나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그 추세 파동을 봤을 때 이렇게 좀 이어지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파동이 나타나고 눌림목을 주고 반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이제 주변에 악재는 많다 하더라도 이제 그 악재가 그 과거보다 많이 줄고 있는 이러한 장세. 그렇다면 주가는 6개월 내지 만일 그 3개월 선행한다면은 이런 부분이 주가에 서서히 반영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그 예측이 되고 있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철강 종목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코스피 25일 만에 2,000선 회복한 모습입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 오늘 1% 이상의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또 139만 7천 원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대신증권과 IBK투자증권은 오늘 삼성전자의 올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7조 7천억 원, 7조 8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도 올려 잡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68포인트 상승한 704.1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700포인트 웃돌며 개장하면서 아주 강한 탄력 보여줬는데요. 역시 출발은 코스피와 함께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 오후장에서도 강세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코스닥은 좀 어찌 보면 좋을까요, 위원님? 일단 그 코스닥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투자 심리가 부분적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그 코스닥 시장이 그 현재 0.39% 아주 큰 상승은 아니다 하더라도요. 최근 제가 과거에 이제 5일선 이평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 일단 5일선을 돌파해야지 그 다음에 다른 우리가 파동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그 최근 그 코스닥 시장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꾸역꾸역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이렇게 좀 본다면요. 700포인트를 돌파를 해놓고요. 지금 현재 706포인트가 직전 고점입니다. 근데 최근 이제 뭐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점이 꾸준하게 높으면서 V자형, 그러니까 되돌림 파동이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706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안착이 되면요. 현재 코스닥 시장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저는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내부적으로 테마의 그 흐름을 볼 때 최근 그 주가를 견인하는 그 흐름 중에 하나가 일단 전부는 안 하지만 그 바이오 제약주 뭐 이런 테마 중에 선도주 내에서 강력한 테마의 흐름이 좀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그 흐름을 보더라도요. 뭐 이제 뭐 거래소 쪽도 강하지만 이런 그 한올 바이오 파마 이런 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흐름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가를 냈다는 거거든요. 다는 아니더라도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소의 녹십자나 뭐 이런 부분에 현재 매이가 쏠리는 이런 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을 볼 때 아주 강력하지는 않지만은 주가들이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 비중 중에 많은 것들이 아마 바이오 또는 제약주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 최근에 풍력이라든가 또는 오늘 보면 그 자동차 모터 또 이런 부분 전기 자동차 이런 종목에 서서히 어떤 그 매기가 쏠리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큰 테마는 아니더라도요. 바로 바이오나 이 테마 중에서 선도 업종 내 테마 내에 먼저 치고 나는 종목들이 나타나는 것은 일단은 투자 심리가 상당히 과거보다 좋아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706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테마들이 눈에 띄는 건데 지금은 부분 알게 모르게 오르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네, 투자 심리가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코스닥 시장 살펴봤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시장 본부는 코데즈 컴바인 종목에 대한 투자를 유의하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입니다. 코데즈 컴바인에 대해 유통 주식수가 총 발행 주식수의 0.67%에 불과하다. 또 조만간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될 예정임에 따라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공시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수급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는데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558억을 매수, 기관은 907억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피보다 물량은 적지만 외국인 역시 매수하고 있습니다. 40억대 매수 나오고 있고요. 기관은 342억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입니다. 외국인은 5,656계약의 큰 물량을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4,275계약을 반대로 팔아 넘기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수급 시장 상황도 좀 특징을 짚어주실까요? 일단 뭐 거래소 시장 그 변화가 그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기간이 이제 900억대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월달의 특징은 기간은 그 상당히 물량을 내놓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인식이 되어 왔던 부분인데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이 1,500억. 물론 이제 기간도 많지는 않지만 900억의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제 매도 물량이 가보다 많이 줄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 기간의 순매수 부분이 오늘 2,000포인트를 돌파하기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이러한 그 조합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주가가 의외로 또 빠른 반전을 할 수 있는 수급이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오늘
가장 그 주 포인트 부분이 기간이다 보는데 300억대, 340억대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변수를 조합을 해봐야 되는데 특히 오늘 기간이 340억대 물량을 내놔도 코스닥이 흔들리지 않는 것. 최근에 그런 그 조짐이 좀 보입니다. 매수를 코스닥이 기간이 하게 되면 더 주가가 탄력을 주고 있고요. 매도를 하는데도 오늘 0.35%의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내성이 강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또 뭐 선물도 향후 어떤 미래의 어떤 방향성을 볼 때는 5천 계약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일단은 뭐 그 시장의 방향성을 좋게 보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뭐 장의 그 흐름, 물량이 나오지만 코스닥 시장의 기간에 그 물량을 받쳐주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거래소는 수급은 좋고요. 상당히 좋지만 코스닥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체감이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증권시장의 수급 상황 알아봤습니다. 개인은 이 시각 현재 거래소 시장에서 2,725억을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370억을 매수하고 있는 흐름이네요. 그럼 계속해서 아시아 시장 점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충일 연휴로 쉬어갔던 어제 다른 아시아 시장에서는 혼조세가 나왔습니다. 각국의 6월 6일 마감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상해 종합 주가 지수입니다. 전일 대비 0.16% 하락한 2,934.1포인트로 마감됐습니다. 계속해서 니케이 지수입니다. 일본 증권시장은 전거래일 대비 0.37% 떨어진 16,580.03포인트의 하락세로 마무리됐습니다. 홍콩은 빨간불을 켰는데요. 전일 대비 0.4% 상승한 21,030.22포인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시아 시장 동향도 참 궁금한데요. 위원님 알려주시죠. 일단 그 아시아 시장 증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가 다들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흐름을 볼 때 말씀하신 홍콩에서 상당히 빨간불을 좀 보이고 있는데 바로 이제 에너지 관련주 어떤 강세 또 대형주의 강세가 시장에 그 플러스 요인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상당히 아시아권의 그 중국을 제외한 주가의 흐름들은 먼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늘 홍콩 항생 지수도요. 최근 5일선을 타면서 꾸준하게 어떤 기술적 반등이라면 벌써 무너졌는데요. 그러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그 반전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때 거래가 좀 많아서 약간 한 번은 흔들어주지 않겠나 그랬는데 그래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대만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5일선 이평에서 양봉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제 모양은 조금 갖춰가고 있습니다. 뭐 일본은 우리랑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그래서 뭐 별로 일본보다는 대만과 그 홍콩 이걸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국입니다. 제가 볼 때 중국은 아직은 행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일 대만이라든가 홍콩이 먼저 선반영해 주기 때문에 만일 중국이 여기서 틀어준다면은 상당히 아시아권의 주가에 힘을 실릴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강권은 대만과 홍콩 의 그 주가의 반등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과연 중국이 언제쯤 상방향으로 터닝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아시아권의 증시 방향성의 잣대다 이렇게 보시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시아 시장 점검까지 짚어봤습니다. 오후 시황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오늘도 한 주의 성공 투자 전략 세워봐야겠죠?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옵니다. 숨바꼭질이 놀이가 아닌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공포는 부모의 폭력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시청자들의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주식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6344-7557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저희 내외경제TV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접수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자들이 어떤 사연 보내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닉네임 태양의 노예님께서 상담 부탁드려요 란 제목으로 홈페이지로 접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성 미생물 들고 있습니다. 10주밖에 안 되지만 10주 구매하셨다고 하네요. 매수가는 15만 5천 원이고요. 요즘 외국인 매수가 끊이지 않던데 계속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는 건지요? 그럼 더위 조심하시고요. 위원님과 앵커님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가축 백신주인 대성미생물 신청을 하셨습니다. 코스닥 종목이고요. 현재 주가 흐름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은 전일 대비 0.31% 상승한 15만 9,500원의 매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이 종목은 좀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근 이제 아까 코데즈 컴바인을 얘기했잖아요. 상당히 품절주라는 것이 시장에 회자가 되고 있고, 현재 그런 흐름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즉, 유통 물량이 없는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수급 부분에서 주가가 탄력이 아주 강하게 좀 받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대성미생물도 최근에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올랐던 부분은, 바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품절주의 테마 부분이 좀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총 발행 주식 수가 38만 주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회사의 주식 수가 작았던 유통 물량이 작은 주식은 핸들링 하기가 좋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기대 심리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됐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봅니다. 물론 대성 미생물의 흐름을 볼 때 일단은 상당히 오래된 기업이고요. 동물 의약품 부분에서 뛰어난 이런 종목이다 봅니다. 그런데 과거에 예를 든다면 이러한 투자 심리가 안정이 될 때 시장은 좀 더 어떤 눈높이를 높게 가져가는 것이 제약이나 화학 업종의 특징, 제약이나 바이오 업종의 특징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 저는 투자 심리는 상당히 코스닥 시장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이것이 이제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주가를 또 올리게 하는 요인도 하나 복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봅니다. 이분군 같은 경우는 이제 15만 5천 원대 매수를 좀 했던 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외국인의 매수 이런 부분을 보지만 가장 저는 본질적인 걸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주변의 코스닥 시장이 조금 안정이 돼가고 있다는 부분과 최근 이제 또 하나의 테마.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 별 테마가 많잖아요, 우리가. 이 코스닥은 정말 새롭게 탄생했다 없어지는 테마들이 많은데, 현재 그런 부분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품절주 테마, 코데즈 컴바인을 보더라도 급등 후에 상당히 변동성을 줍니다. 그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보고요. 대성미생물도, 그런 연유로, 그런 이름으로, 그런 이유로 해서 주가가 반등했을 때는 변동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이유 없이, 물론 이제 주가가 이유 없이 반등할 때 가장 무섭습니다. 더 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최근 이제 어느 정도 나타났던 부분이 유통 물량 부분이라면은, 바로 이제 1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에 단기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단기 급등을 하고, 여기서 이제 물량이 터졌잖아요. 터지고 나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물량들이 상당히 맺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최근 코스닥 시장이 좀 안정이 돼가면서 바이오 테마 이런 종목들이 안정이 되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를 과연 뚫고 갈 수 있는 재료가 있느냐 히든 스토리가 있다면 몰라도요. 그러지 않다면 저는 기술적으로 접근하자. 다행히 이분은 크게 손실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래서 최근 주가가 올라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근데 이때 물량들을 상당히 저는 많이 실어놨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차근차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냐 볼 때 아직은 이 종목의 주가에 반영되는 것은 유통 물량이라든가 이런 수급적인 논리가 주가에 반영된다 봅니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이 되면은 저는 반등 시 매도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죠. 주가라는 게. 근데 여기서 반등 시 이때 물량이 맺혀 있기 때문에 18만 원대든지 이런 부분에 흐름을 보고 아주 강력한 돌파가 되지 않으면 현금화 전략이고요. 반등 시 일단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고요. 또 이 종목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지만은 5일선 이평이 이탈돼 버리면 그때는 이제 매도 전략으로 접근하고 눈높이는 조금 낮추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품절주라고 표현을 해주신 대성미생물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현재 소폭 수익권에 계시고요. 네, 계속해서 성공 투자 전략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상담도 살펴보겠습니다. 세종텔레콤 문의를 해주셨네요. 닉네임 까만 안경님께서 세종텔레콤이요 라면서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꿀맛 같던 연휴가 지나갔네요. 그래도 이번 주는 4일이니 화이팅 하시고요. 세종텔레콤이 궁금합니다. 매수가 2,010원이에요. 4통 발표 전에 사서 물타기 해볼까 했었어요. 지금 더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구온세텔레콤이죠. 통신 서비스 제공 업체이자 올 초 제사 이동통신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추가 매수 여쭤보셨는데 먼저 현재 주가 흐름 좀 보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31% 오른 오늘은 1,595원에 현재 주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물타기라고 하면 굉장히 좀 고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 종목 그 차트 흐름을 보면은 약간 그 유혹을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많이 빠지고 모양은 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어쨌든 이 종목의 그 현재 그 매수가격이 이제 2,010원대니까 내가 이제 평균 단가를 좀 낮춘다면 최근에 올라가면은 뭐 그 전략도 맞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뭐 이 종목에 대한 물타기보다는 차라리 최근에 주가들이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거든요. 어떤 테마들이.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리스크를 줄이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있는 종목은 그냥 갖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물론 이제, 세종텔레콤의 그 흐름을 볼 때 이제 뭐 이런 그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그 이동통신, 4이동통신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자 신청이 있지만은 상당히 뭐 재신청을 또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 봅니다. 근데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것이 이런 그 통신 관련주들은 그 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대개 이제 설비 투자를 이제 KT라든가 SKT라는 거대 통신사에서 어느 정도 선정이 되면 이런 그 새로운 어떤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통신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통신 관련 부품 업체들이나 이런 업종들이 상당히 이제 단기간의 실적에 흐름이 좋은데 그것이 또 이 장치 산업일 때 끝나고 나면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부침성이 심했던 것이 과거에 통신 관련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세종텔레콤도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새로운 어떤 또 모멘텀이 나타난다면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차트적인 부분이 주가에 저는 반영되지 않냐 심리적인 부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장이 좋아지면 조금 더 오를 수 있겠고요. 뭐 이런 그 측면이고 SK텔레콤이나 KT가 어떤 그 추가적인 이동통신 산업에 대해서 장비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면 또 기대 심리는 나타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볼 때는 일단 수급적으로 이 종목은 접근하는 게 좋다. 그 펀더멘탈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접근하시고요.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그래서 제가 일단은 보윤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일단은 주가 흐름상 과거에 이제 3,200원대까지 한번 파동을 크게 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소파동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까지 이제 파동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1파가 컸고 2파 만들거나 조정을 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러고 나서 조정을 줬던 부분인데 물론 이제 고점 대비 낙폭이 컸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 반발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때 상당히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이때 물량들이 엄청나게 맺혀 있다 봅니다. 만약 이것이 물량이 맺혀 있지 않고 여기 또 이렇게 꾸준하게 갔으면 더 갈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현재 어느 정도 라이프 사이클에 흐름들이 일단락은 됐다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론 또 새로운 또 어떤 그 사이클을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물량들이 단기간에 많이 맺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 거래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차트는 모양을 아주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모양이 좋습니다. 근데 거래가 상당히 실리고 있는데 그 파동이 크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차트는 좋은데 왜 그런가 하면 과거의 이력 때문에 그러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뭐 모양은 좋기 때문에 보유하는 전략이지만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 종목들이 많이 연출되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추가 쫓아가서 매수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물 탄다 그러잖아요. 다른 종목에서 접근해서 수익을 도모하고요. 갖고 있는 종목 조금 더 가져가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서 급락을 했잖아요. 바로요.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급락을 하면서 이제 그 물량들이 상당히 그 이쪽에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들이 많지만 여기도 거래량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단타성 물량들이 많지 않나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되더라도 1,800원, 뭐 2,000원, 뭐 요 구간에서 1차적으로 한번 팔고 현재 반등시 매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의 어떤 교체 매매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일단 수익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세종텔레콤 봐드렸는데요. 물타기를 좀 생각하고 계신 시청자님이셨습니다만 위원님의 생각은 다른 종목을 들여다보심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전망 주셨습니다. 남은 물량은 우선은 홀딩, 보유 전략을 권해주셨네요.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세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용평 리조트 종목입니다. 작성자 바마님께서 안녕하세요. 용평 리조트 분석 요청드립니다. 11,613원에 매수, 비중은 20%. 2차 랠리 후 빠질 때 매수했습니다. 요즘 9,000원대로 빠져서 마이너스 17%네요. 근데 용평에 면세점 계획이 있나 봐요. 정말 맞다면 매수가 근처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또다시 용평 리조트 종목에 상담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뭐 신규 상장 종목인 만큼 관심이 많으시겠죠. 먼저 현재가 주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종목인 용평 리조트. 지난 5월 27일 상장이 됐고요. 현재 마이너스 2.8%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270원 빠진 9,300원대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밝은 전망은 아니셨던 것 같은데요. 이분께는 어떤 전략을 좀 권해드리면 좋을까요? 예, 뭐 제가 이제 성장성 부분을 봤을 때 안정성 상당히 그 용평 리조트는 괜찮다 이렇게 보는데 성장성 부분을 볼 때 최근 경기라던가 최근 이제 콘도 뭐 이런 부분에 그 과거보다는 상당히 그 많이 그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상당히 그 매수를 해놓으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그 주가 상당히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면서 하락기였는데 최근 그러지 않다는 부분이 이제 약간은 제가 그 성장성에 그 어떤 부담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쨌든 현재 최근에 이 기업을 봤을 때 콘도미니엄을 통해서 수익을 그 확보를 좀 하고 있는 이런 그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그 리포트를 보면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좀 간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면세점이라는 부분이다. 만약에 이제 정말로 그건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 면세점이 들어왔을 때는 용평 리조트의 어떤 가치 또 이제 관광객들이나 또 이런 분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도 끌어올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만일 그게 됐을 땐 주가는 좀 긍정적이다 봅니다. 그것이 이제 뭐 이 의뢰인 분이 좀 더 뭐 저보다 좀 빨리 그 어떤 이런 재료를 습득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이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 불확실하다면은 지금 현재 제가 볼 땐 성장성 부분은 아직은 현재로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다만 안정성인 부분이라면 주가는 그렇게 현재 그 반영이 빠르게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PBR 가치가 부각될 때,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부각되는 어떤 환경이 조성됐을 때 그런 그 자산 가치 종목들이 반등하는데 그래서 지금 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상장되니까요 비교할 데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원랜드는 좀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같이 정확하게 비교가 되지 않는 부분이 용평 리조트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잣대는 경기가 좋아지거나 컨도미니엄 이런 것이 잘 팔린다던가 우리가 뭐 이런 그 환경을 봤는데 아직은 경기라는 부분을 볼 때 그렇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그걸 볼 때 면세점 부분은 상당히 부해입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이 됐을 때는 주가에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단기적으로 반영된다고 보시고요. 다만 저는 현재 방송이기 때문에 일반론적인 부분에서 주가에 그 접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제가 과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등 이후에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반등시 매도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한 그 매매 전략은 유효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음봉이 6일입니다. 음봉이 6일 나오면서 여기서 급등한 이후에 이제 그 조정을 주는데 만일에 이제 제가 8,990원입니다. 이것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탈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이제 이때 샀던 물량들이 매물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관망을 하되요. 여기서 이제 이 고점 대비 낙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일에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 준다면은 대개 이제 이때는 물량이 많이 맺혀 있고요.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요런 구간에서 뭐 이제 주가가 반등하면 되돌림 파동에서 파동을 이용해서 한번 반등 시 매도 전략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그것을 만들어가기엔 전제 조건은 바로 6,900원대 요 부분이 지지가 된다. 지난 직전 저점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여기서 만일 양봉이 강하게 나타난다면은 눈높이는 크게 보지 말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등 시 매도 전략의 흐름은 여전히 저도 이 종목에 대한 그 시각은 여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급등이 나오면서 벌써부터 고평가 논란을 빚고 있는 용평 리조트 종목이었습니다. 위원님에 따르면 안정성은 뭐 그린라이트다, 고다. 하지만 성장성은 레드라이트다라고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신규로 들어가는 종목은 추세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전략 잘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여전히 반등 시 매도 전략을 추천해 주셨네요.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투자 전략에 대한 문의 있으시면요. 02-6344-7557번으로 상담을 받고 있고요. 또 인터넷 내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종목 상담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에너지 충전소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